안녕하세요.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코치 조엘입니다. 오늘은 독일 PM 사업 수익구조 해석에 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돈이 되는 거고 어떻게 사업이 됐는지 궁금했을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때 봤던 그 수익 구조의 내용과 제가 한 2년여 정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석된 그 수익 구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PM의 창업자이자 사업가로 CEO로 활동하고 있는 롤프솔로그 창업자는 기존에 마케팅을 해보셨던 분이 만든 회사예요. 그러니까 기존에 그 화장품 직접 판매를 해보셨던 분인데 그 배경을 모르고 제가 뭐 그 정도 정보까지 모르고 그냥 PM이라는 회사가 있다, 좋은 제품이 있다라고만 그 내용만 가지고 수익 구조를 분석했을 때도 이거는 뭔가 해본 사람이 한 것 같다, 해본 사람이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만큼 뭔가 기존의 사업에서 그런 내용들이 보완된 느낌의 수익 구조였고, 여러 번 분석을 반복해 봤을 때도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구나라는 해석이 됐고, 세 번째로는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로 타겟으로 나온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지금에 와서 더욱 느끼는 건데, 지금 시점에 이게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제품을 들어가는 거 플러스 보상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 그 나라의 사업이 정착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수익 구조 내용을 보면 보상의 체계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만들었는지,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관점으로 분석해 봤을 땐 첫 번째는 이분이 해봤던 분이라고 했지. 그래서 뭔가 완전히 보완된 느낌이구나. 두 번째, 뭘 하든 팔든 사든 먹든 뭘 하든 그 사업에 대한 노력이 보상으로 주어지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,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수익 구조였어요. 그래서 보너스 체계는 기본적으로 1차 보너스, 2차 보너스, 3차 보너스가 있는데, 1차 보너스는 내가 가입하고 내 직대, 퍼스트라인이 가입을 하고 제품을 드시면 나한테 돌아오는 수입의 10%인데, 사실 저는 이걸 보고 사업을 한 건 아니에요. 두 번째, 2차 보너스. 이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고, 이 6세대 보너스가 어찌 보면 저는 PM 사업의 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잘 만들었다. 인간의 심리를 잘 이용했고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2차 보너스고, 3차 보너스는 리더십 보너스로서 이제 열심히 해서 내 직급과 그 다운라인들의 직급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보너스인데, 사실 뭐 이거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주어지는, 알고 있는 그런 사업의 내용인 거죠. 그러면 독일 PM 수익 구조 해석하기, 무엇을 하라는 건가? 라는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. 사라는 건지, 팔라는 건지, 그죠? 그래서 1차 보너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. 나 잘 팔아요. 나 아는 사람 많아요. 나 풀팩도 팔 수 있어요. 풀팩이 90 얼마인가 그래요. 제가 하는 비즈니스는 풀팩도 활용도 하긴 하지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. 저는 그래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, 2차 보너스는 이게 해석이 안 된 상태로 사업을 스타트하면 이 2차 보너스가 그냥 하다 보면 받게 되는, 내 다운이 열심히 하고 뭐 소개가 일어나면 받게 되는 보너스라고 해석하실 수 있지만, 사실 저는 그렇게 가이드 받지 않았고 저는 지금에 와서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. 사실 이 사업의 꽃은 6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, 저는 운 좋게 좋은 스폰서를 만났고, 여기서 좋은 스폰서라 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줄 수 있는 스폰서가 좋은 스폰서인 것 같아요. 그냥 단지 내 위에 있다고 해서 스폰서가 아니라, 내가 100을 원했을 때 그가 100을 갖고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, 그가 아는 사람이 100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케어해 줄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사업이죠. 그렇지만 내가 갖고자 하는 게 100일 때 내가 갖고자 하는 100을 줄 수 있는 스폰서를 만나는 거는 사실 비즈니스에서는 기본이지만 이걸 많이 놓치는 게 있지 않나,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
그리고 3차 보너스는 리더십 보너스. 이것도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내 파트너와 핀차가 벌어지고 하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. 추가적으로 독일 PM의 그 플러스적인 보상 체계 중에 하나가 자동차 보너스와 여행 보너스예요. 그래서 롤프는 왜 우리에게 자동차 보너스를 줬을까? 두 번째, 여행 보너스를 잘 분석해 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여행 보너스나 자동차 보너스는 추가적인 보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추가적인 거를 더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. 그렇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추가적인 보상 안에 사업의 본질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. 그래서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창업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가 그린 그림 안에 내가 사업의 내용이 들어가야 그가 주려는 보상을 내가 100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처음에 그냥 단순히 워딩적으로, 문맥적으로, 그냥 글자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23년 11월 현재 시장 규모를 보면 사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날로 성장하고 있고 작년 5조였는데 우리나라만 봤을 때 뭐 6조 이상 지금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독일 PM 시장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어요. 작년 매출이 5천억이 넘었고 올해도 더 성장하겠죠. 그렇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. 나의 시장, 나의 사업이 성장돼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시장이 성장하고 있을 때 나랑 상관되도록, 나랑 연동되도록 만드는 게 사업이잖아요. 그래서 시장 파이는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다. 건강기능식 시장도 커지고 있고 PM 시장도 커지고 있지만 나의 시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. 사실 이거를 수익구조랑 연동해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스폰서만 잘 되는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시죠.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거는 내가 하고 내가 잘 되는 일이다라고 귀결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. 근데 여기서 스폰서만 잘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면 뭔가 내가 해석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에러가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거를 빨리 캐치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내가 잘 되는 일, 내가 내 노력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일, 그거는 단순히 수익 구조를 그걸 커버했었어야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분석해보면 수익 구조 안에서는 이미 커버가 됐는데 그 해석이 잘못돼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독일 PM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 온 지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 신규 시장의 장점이 있어요. 장점이라 하면 뭐 이제 그 새로운 거니까 또 시장이 반응하고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으로 보면 정보 제공이 제한돼 있어요. 아는 사람들만 알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독일 본사의 가이드, 또 한국 지사의 가이드, 이런 것들이 어쩔 때는 상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이제 문화적인 것도 있고, 또 우리나라의 법적인 문제,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우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을 성장할 수 있겠죠. 네, 그렇고, 그 다음에 또 기존 시장의 장점도 있죠. 이거는 이제 PM 사업뿐만 아니고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네트워크 마케팅 뭐 여러 가지 시장의 기존 시장의 장점도 있지만 뭐 인지도가 높아서 잘 될 수도 있고 호감도가 좋아서 잘 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내 사업을 할 때 잘 되냐, 나의 사업성과 연결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.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무언가 이제 내가 사업을 스타트하고 할 때, 받을 때, 사업을 이제 전달받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 이제 운동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. 레슨을 받을 때도. 그룹 레슨을 할 건지, 1대1 레슨을 할 건지. 근데 저는 과외나 이런 것도 그렇고 공부는 또 무언가 가르침을 받는 거는 1대1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나에게 최적화될 수 있고 가장 나에게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1대1 레슨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온전히 나의 환경에 맞게 나의 수준에 맞게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그게 그냥 시간 낭비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. 그런 측면에서 독일 PM 제품 이해하기. 이제 정보 제공에 여러 가지가 뭐 수익 구조도 있고 제품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사업을 온전히 잘 진행할 수 있지 않나. 온전히 잘 진행한다는 거는 이제 나에게 맞게. 왜냐하면 사실 제품이 좋기 때문에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
사실 가장 뛰어난 건 NTC 특허 공법이죠. 그 세포에 직접적으로 전달하는. 근데 이게 사실 뭐 그냥 뭐 특허라는 말만 이렇게 딱 알게 됐을 때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NTC가 이런 거구나라고 경험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, 그래서 제품을 드셔보시는 게 사실 1번인 것 같고,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품을 내가 기업가 마인드, 창업자의 마인드와 소비자의 마인드를 적절히 밸런싱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싶어요. 무슨 말이냐면 기업가 마인드. 내가 이 제품을 누군가 만든 제품을 유통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 관점에서 이 제품을 이해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게 파우더 형태고 그다음에 뭐 방부제나 이런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. 근데 그거를 사실 모르겠나? 본사가 모르겠나? 독일 PM이 모르겠나? 본사에서. 그렇지만 그게 방부제를 넣는 것보다 좀 굳더라도 이 형태로 유통되는 게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?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. 그래서 창업자가 왜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했고, 또 저도 소비자로 스타트했기 때문에 소비자로 제품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같은 우리가 소비자죠. 소비자 관점에서의 어떤 개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적절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사업이지 않나. 그 우리가 유통시키고 중개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들의 서로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업의 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에 와서는 더 들더라고요. 그래서 독일 PM의 22년 매출이 2.2 빌리온 달러예요. 이렇게 큰 매출이 있는데 나의 매출은 이게 분모라면 나의 매출이 얼마나 될 건지 사실 뭐 많지 않겠죠. 그러니까 나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내 영향력이 크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 나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냥 창업가 마인드로 기업가 마인드로 그걸 이해해야겠다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.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, 독일 PM 사업이 잘 된다는데 수입이 크다던데 아니 뭐 그러다 말 수 있지. 초기 사업은 다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, 두 번째,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사업을 분석된 자료로 전략을 세우셔서 하면 내가 그냥 했을 때는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 수 있는데 이 전략을 세우고 분석된 자료로 했을 때는 저는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지 않나. 저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,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독일 PM 수익 구조는 나를 나답게 나의 환경에 맞는 방법으로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열심히, 그쵸.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해야 되겠죠. 열심히의 강도는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. 그렇지만 나의 환경에 맞는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독일 PM 사업의 수익 구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